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기업 해부의 장인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산업군별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재고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2년 전보다 2배 높아졌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요. 이 재고가 회계로는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고 평가와 관련해서 또 오해의 시각들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김수원 센터장님과 좀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의 그 수익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는데 요즘 그 재고 자산이 기업의 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고 자산이 기업의 수익성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유익한 시간이겠네요. 네, 우선은 뭐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우리 매체 기사에도 뭐 그런 말이 나오고 또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에도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체에서 쓰는 그 재고평가 이익이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매체에서 좀 잘못 알고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우선은 뭐 이 제조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재고자산이라고 하면 그 완제품뿐만 아니라 그 원재료 또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뭐 반제품 그런 것들 다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재료, 뭐 반제품, 완제품 이걸 이제 다 통틀어서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지난달에 매체에서 보도된 기사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유사의 실적은 국제 유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예, 맞죠? 국제 유가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정유사 실적은. 그런데 유가가 상승하면 창고에 쌓여 있는 원재료격인 원유에서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유사의 그 저장 탱크에 이제 원유 기름이 들어 있는데 이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정유사가 그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원유의 가치가 올라가니 그 가치가 오른 만큼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손익계산서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보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정유업계의 단기 수익성은 그 우상향한다, 좋아진다. 왜냐하면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자, 유가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한다. 당연하죠. 유가는 뭐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변하는 그 유가를 정유사가 그 탱크 안에 저장 중인 그 원유 재고 자산의 그 가치를 그 국제 유가에 맞춰서 평가를 해서 뭐 차익이 생기면 뭐 영업이익에 반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그 우리 매체들이 그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잘못 쓰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자료 화면을 조금 보시면 자, 이게 국제 리튬 가격 추이입니다. 21년도 한 말경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리튬이 변한 그 추이를 나타낸 표인데 리튬은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우리 배터리 그 소재에 많이 쓰이죠. 특히 이제 양극재 업체,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 LNF 같은 그 배터리 양극재의 그 핵심 그 주요 소재로 쓰이는 게 이게 리튬이거든요. 네, 리튬에 근데 이제 그렇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하면 NCA 양극재 맞습니다. 예. 뭐 니켈 또 뭐죠?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에다가 리튬을 같이 거기에 리튬을 하면 가미를 해서 자, 양극재가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리튬 가격이 작년 1분기에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죠. 자, 이렇게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리튬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재고 자산으로 리튬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튬의 국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양극재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튬의 가치도 오르겠죠.
네. 그럼 이것을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반영을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또 그 다음에 이 양극재 업체들은 이 리튬을 투입을 해서 양극재를 만들죠. 그런데 그 양극재의 판매 가격은 리튬 가격에 연동해서 판가가 결정됩니다. 물론 이제 리튬 말고 앞에 김주영 기자가 이야기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알루미늄 뭐 이런 이제 국제 메탈 가격과 종합적으로 연동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리튬이 대표적인 광물이니까 이 리튬 가격에 연동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리튬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것은 양극재의 판매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양극재 업체가 지금 제조해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양극재 그 재고의 가치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반영을 하느냐? 보유하고 있는 리튬 또 다 이제 완제품으로 만든 양극재 이 두 가지에서 재고자산의 가치가 올랐을 때 그것을 그 영업이익단에 반영을 하느냐? 자, 이때 이 무렵에 리튬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때 에코프로비엠이 그 발표한 IR 자료를 보면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전혀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지금 보시는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개월간에 이렇게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이 구간. 떨어지는 이 구간에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올해 3분기에 에코프로비엠이 발표한 IR 자료를 보면 이 구간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됐다. 얼마나?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340억 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해서 3분기의 수익성이 감소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억울하다.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없는데 왜 손실만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IR 자료를 보면 막 리튬 가격이 오를 때는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단어는 없고, 근데 또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단어가 있네. 근데 이게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이익하고 평가 손실은 이게 어떻게 인식을 하는 것일까? 뭐 그런 궁금증이 들게 되죠. 그래서 보면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양극재 업체가 리튬을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뭐 8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8만 원에 킬로그램당 8만 원에 리튬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튬 재고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리튬 국제 시세가 이렇게 변동을 합니다. 이렇게 변동을 하죠. 자, 10만 원이 국제 시세입니다. 국제 시세가 10만 원이 되었다가 5만 원이 되었다가 7만 원으로 변동을 하게 되죠. 자, 이 리튬은 제조 공정에 투입한 게 아니고 지금 회사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고 상태로 원재료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8만 원에 1kg 8만 원에 사왔는데 리튬의 국제 시세가 10만 원, 5만 원, 7만 원으로 이렇게 변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동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2만 원이 올랐네.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2만 원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반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반영을 안 하냐면 이 재고자산은 이 저가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가격, 이제 저가라고 하는 것은 낮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8만 원하고 10만 원을 비교했을 때 8만 원이 더 낮은 가격이죠. 저가인 거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지금 현재 너네 장부에 8만 원으로 리튬이 장부가 8만 원으로 리튬 재고가 잡혀 있는데 지금 리튬의 국제 시세가 10만 원으로 올랐지만 10만 원으로 고치지 마라. 저가로 인식을 해라. 그냥 8만 원 그대로 인식을 하라. 그거죠. 자, 그다음에 리튬이 5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장부에는 8만 원으로 돼 있죠. 근데 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3만 원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렇죠. 3만 원만큼 떨어진 거. 이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3만 원을 반영을 하라는 겁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이익은 반영하지 않고 저가법으로 억울하죠. 하고 손실은 억울하죠. 반영을 해라. 억울하죠. 기업체 입장에서는 야 재고자산 가치가 오를 때는 반영을 못하게 하고 재고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건 뭐 즉시 반영하게 하고 무슨 이런 회계 기준이 있느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좀 뭐 이렇게 보수적인 되는 거죠. 경우는 회계, 보수적인 회계 원칙을 맞습니다. 따르고 자 그래서 회계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가 손실을 반영을 하는데 나중에 그 재고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앞에서 손실로 반영했던 것을 다시 그냥 이익으로 되돌리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환입한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고 평가 손실 3만 원으로 인식을 한 거는 이게 매출 원가의 3만 원으로 가산이 됩니다. 그럼 매출 원가의 3만 원으로 가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은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3만 원만큼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런데 리튬 가격이 7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죠. 7만 원으로 이제 재고 상태에서 7만 원으로 오르게 되면 2만 원 올랐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앞에서 인식했던 재고 손실 3만 원 중에서 올라간 2만 원만큼은 다시 환입을 하여라. 환입을 하라는 말은 매출 원가에서 2만 원을 차감해도 된다. 그럼 이익도 늘어날 수 있고 그렇죠. 매출 원가에서 2만 원을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영업이익은 다시 2만 원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회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레깅하고 역레깅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레깅의 이 레그가 컴퓨터 렉 걸리다 할 때 그 그거하고 맞습니다. 뭐 지체된다, 네, 뭐 이렇게 뒤처지다, 이런 좀 뜻이니까. 버벅된다, 뭐 연기된다 이런 뜻이죠. 자, 레깅하고 역레깅이 어떤 개념이냐면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국제 리튬 시세가 5만 원에서 지금 현재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국제 리튬 시세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극재 업체는 리튬 시세에 연동해서 판가가 정해지죠. 자, 지금 리튬 시세가 8만 원이니까 자, 이만큼 요렇게 8만 원에서 이만큼 일정하게 높아진 요 수준으로 양극재 판매 가격이 이렇게 정해졌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8만 원하고 지금 판매 가격과의 차이인 이만큼의 마진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마진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조해서 납품하는 양극재 완성품에 네. 그 투입된 리튬은 이 8만 원짜리가 아니고 회사가 싸게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던 5만 원짜리거든요. 한참 전에 산 그렇죠. 그 리튬이에요. 몇 달 전에 5만 원에 구매를 했던 이 재고가 지금 투입되어서 양극재가 되어서 팔려 나가는데 지금 양극재 판가는 현재 오른 그 8만 원을 기준으로 한 그 양극재 그 판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는 이만큼의 그 마진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훨씬 길쭉해진 그 과거에 매입했던 그 리튬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마진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레깅이라고 하는 거죠. 자, 레깅 효과. 이렇게 레깅 효과가 발생되면 회사의 이제 마진 수익성은 이제 엄청나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역레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튬 시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역레깅에 걸리게 되면 지금 현재 리튬 시세는 떨어져서 양극재 판매 가격은 낮아졌는데 사온 시점은 훨씬 더 비쌌을 때였어요. 그렇죠. 투입되는 리튬은 옛날에 비쌀 때 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역레깅에 걸리게 되면 우선 첫째로는 판매 마진이 축소가 됩니다. 부정적 레깅이 발생됐으니까 그 다음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재고 자산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올해 하반기에 배터리 소재 업체, 특히 이제 전구체, 양극재, 그 셀 업체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국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안 좋아서 역레깅을 또 그래서 부정적 레깅이라고도 또 하기도 예. 부정적 레깅 또는 역레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의 그 핵심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배터리 소재 업체, 이제 전구체나 뭐 양극재나 셀 업체는 이 원재료가 되는 국제 메탈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회사는 수익성이 나빠지지가 아니고 수익성이 좋아진다. 예, 원재료가 되는 메탈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은 좋아진다. 네, 그 전에 쌀 때 들여왔던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레깅 효과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만드는 그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이전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기 전에 쌀 때 매입한 것이고 지금 형성된 제품의 판가는 지금 현재 올라간 메탈 가격의 기준에서 판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레깅 효과 또는 재고 효과에 의해서 이 마진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국제 메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뭐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거라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하반기에 그 배터리 소재 업체들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뭐 핵심 요인은 그 역레깅 구간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유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3분기에 정유사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치고, 자 SK가 올해 3분기에 그 평균 원유 도입 가격이 $80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원유로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평균 $90에 팔았다. 그러면 마진은 한 $10가 되겠죠. 그죠? 평균 마진은 한 $10가 되는데 실제로 3분기에 투입한 원유 가격은 $80가 아니고 $75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 원유가 1분기나 2분기 이쯤에 샀던 원유인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에 도입한 그 원유의 평균 도입 가격이 $80라고 하는 거고 3분기에 실제로 정제 설비에 들어간 원유는 그 앞에 샀던 원유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면 3분기보다도 그 앞에 2분기나 1분기쯤에 도입한 원유가 싸게 도입된 원유라고 하면 2분기, 3분기 또는 1, 2, 3분기에 도입한 원유가 다 섞여가지고 이번 3분기 공정에 투입됐기 때문에 $80가 아니고 실제로는 $75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진은 $15. 네, 맞습니다. 예, 마진은 $90에 팔았는데 실제 투입은 $75니까 마진은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이 구간에 그 원유가 여기에 3분기에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손익계산서 상의 그 마진은 90에서 75를 뺀 15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냥 투자자들은 뭐 이것만 알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손익계산서 상으로 매출 총이익이 얼마다 15다. 그냥 땡. 뭐 이걸로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나누어 보면 이 15라고 하는 숫자를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3분기의 판매 마진 효과는 10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분기에 도입한 원유로 3분기에 제품을 팔았다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10이 맞죠. 평균 도입가 80, 평균 판매가 90이니까 10. 3분기 도입 원유로 3분기에 팔았다고 봤을 때는 10. 네. 그런데 레깅된 판매 마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뭐냐면 3분기 이전에는 싼 원유였단 말이죠. 그게 이번에 3분기에 정제 투입되면서 마진을 끌어올려주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깅된 판매 마진 효과가 5가 있습니다. 레깅 마진. 그래서 이 15를 네. 둘로 나누어 보면 10과 5로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레깅된 판매 마진 효과 5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유사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재고 손익이다. 네. 또는 재고 변동 손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쓰면서 이 부분을 그냥 재고 평가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일반 기사에 나오는 재고 평가 이익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 애널리스트들이 재고 평가 이익이라고 쓰는 것은 지금 우리 매체들은 어떻게 쓰냐면
현재 정유사 기름 탱크에 보관 중인 재고의 가치를 평가하였을 때 지금 현재 국제 원유 시세에 맞추어서 그때 발생한 평가 이익, 네. 평가 차익이다. 이렇게 이제 좀 기사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재고평가 이익이라고 하니까 이런 오해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유사가 산유국에서 수입을 해서 배 타고 오는 와중에도 국제 유가가 계속 변하는데 네. 그럼 그 와중에도 그러면 바뀌는 거 아니냐 이 네. 재고 이거 전혀 아닙니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있었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요. 네. 보유 중인 재고를 평가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정제 설비에 투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실현이 된 겁니다. 그게 재고 손익이고 재고 변동 손익이고 이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에서 말하는 뭐 재고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를 해서 실현된 손익을 말하는 거지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에서 발생된 평가 차익, 순수한 평가 차익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원유 가격이 올랐으니 정유사 탱크에서 평가 차익이 발생돼서 정유사가 이익을 많이 낼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재고효과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K 이노베이션 IR 자료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2023년 3분기의 IR 자료인데 자 이게 보면 23년 2분기에 평균 유가가 한 77불 정도 됐죠. 근데 3분기에는 86불로 크게 올랐습니다. 네. 유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 3분기라고 하는 당 분기의 마진 효과가 이만큼 이제 자 2분기에는 SK 이노베이션의 석유 사업, 그러니까 이 정유 사업이라고 하는 게 4천억의 그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3분기에 SK 이노베이션의 석유 사업이 1조 1천억 원의 그 영업 이익을 냈거든요. 그 효과가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마진 효과가 한 8천억 정도 작용을 하고 재고 효과 이게 이제 한 6,300억 정도 작용했습니다. 이 재고 효과라고 하는 게 이 숫자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뭐냐면 레깅 마진 효과가 이 재고 효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재고 효과라고 하는 이놈 안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도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 뭐냐면 여기 보시면 1,551억 원. 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 표를 이제 뭐 완전히 이해하겠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SK 그 정유 사업이 옛날에 기름 가격, 원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재고자산 손실로 반영했던 그 부분이 있는데 이번 분기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때 발생했던 손실의 일부를 다시 환입을 되돌렸구나. 그게 이 저가법에 따라서 1,551억 원이 환입이 됐구나. 이게 여기 재고 효과에 이제 덧붙여서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2분기에는 유가 하락 구간이었거든요. 이 유가 하락 구간에서는 역레깅이 걸려버렸습니다. 역레깅이 걸리면서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1,300억.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저가법으로 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게 900억인데 이번 3분기에는 유가 상승 구간에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300억 원이 플러스 2,600억. 여기 그렇습니다. 예, 여기 900억이 플러스 1,500억. 환입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거죠. 네, 그럼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일 때 가장 정유사가 돈을 많이 벌까? 이 점이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유가하고 제품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좋은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 경기가 좋습니다. 경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겠죠. 그러면 정유사들은 제품 수요가 좋으니까 가동률을 올립니다. 정유회사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원유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도 오르고 제품 가격도 오르는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구간에서는 뭐 당연히
정유사의 실적이 좋은 거고 뭐 사실은 유가가 낮고 제품 가격이 높은 경우가 제일 베스트죠. 유가는 낮은데 제품 가격은 수요가 뭐 아주 강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강해서 제품 가격이 높이 형성되는 거 그게 최고인데 뭐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고요. 제일 그 정유사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경우가 유가는 높은데 제품 수요가 약한 경우 그러면 도입하는 원료는 비싸게 도입을 하는데 제품 판가가 이렇게 계속 낮아지게 되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겠군요.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제가 뭐 배터리 업체하고 정유 업체 예를 들어서 그 재고 자산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손익계산서 보시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시고 또 신문 기사 보시면서 이렇게 감을 잡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 내용은 그냥 참고로 저런 원리로 움직이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뭐 너무 이걸 이제 완벽하게 소화를 하려고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센터장님 덕분에 이 배터리사와 정유사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이 재고를 회계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